11장에 100%의 도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간절하게 직업을 찾아 헤맸다. 당시 나는 건강식 청남으로 알려졌던 터라 까짓거 근산 건강식품을 해서 도장이 달린 헬스클럽을 차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목표를 이루려면 먼저 건강 분야에서 일해서 빠르게 관리직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일단 건강업계 몇몇 회사를 목표로 삼았다. 근데 찾아가는 회사마다 거절당했다. 도망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빅10이 인터내셔널을 찾아갔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다. 당시 빅10은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빅10은 근육질 남자들이 땀내 풍기는 체육관을 현대적으로 꾸며서 헬스클럽으로 바꾼 최초의 사업가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매니저는 샘과 밥이었는데 관리팀으로 받아달라고 제안하는 나를 보고 두 사람 모두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어했다. 두 사람의 내 환상이 실현될 리가 없다고 단언하자 나는 플랜 B를 꺼내들었다. 그러면 저를 헬스 강사로 고용하시죠 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체지방 4%의 근육질 남자였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나? 하지만 강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그 말에 곧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관리인은 자유업을 근사하게 포장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고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대수냐고 생각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카펫을 세탁했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거울에 묻은 땀과 샤워실의 뒹구는 거품을 청소했으며 변기를 소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나는 헬스클럽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들이 자신을 가장 소중한 직원이나 고객으로 느끼게끔 대했다. 휘파람을 불며 일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의 사기를 올리려고 애썼다. 그렇다. 나는 비록 소변기에 광을 내고 있었지만은 마치 내 롤스로이스에 광을 내듯이 청소했다. 마틴 루스킹 주니어는 누군가가 거리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마킬런 절대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의 교향곡에 작곡하듯이 거리를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잠복기에 불과했지만 그 말을 절대 놓지 않았다. 그 일은 나 자신이 아니야. 그건 내가 보여받은 일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중하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다. 누구도 나보다도 나은 관리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했으므로 헬스클럽 운영을 나보다 더 잘 살펴볼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6개월 만에 헬스클럽의 부매니저가 되었다. 최대한의 수준으로 꾸준히 일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집중하면 어떤 업계에서든 정상에 서는 데는 큰 힘이 된다. 이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습관이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100%의 시간, 100%의 노력을 쏟아붓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라. 나는 매일 사무실에서 어린 운동 선수들을 만난다. 그들 중에 많은 이에게 대학에서의 첫 해에 엄청난 적응이 필요한 기간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은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난 덕분에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스타였다. 관심의 초점이 되거나 지역신문에 실리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크게 없었고 성공하려고 100%를 쏟아부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교실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학업 성적이 그들에게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미시간 대학을 발을 딛고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선수가 자신만큼이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회적인 압박과 학업의 압박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그들의 동무되었던 스포츠에서조차 신이 주신 재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온 힘을 다해 훈련하면서 신체를 단련해야만 했다. 나는 바로 이런 시기에 힘겨워하는 젊은이를 자주 만난다. 내가 그들에게 늘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도전을 재미있는 일로 바꾸는 것이다. 바로 그거다. 재미. 인디애나주 한가운데 있는 도심이나 어느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를 그려보자. 그는 동구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청소년이다. 그에게 말한다. 이걸 게임으로 바꿔보자. 자신과의 경쟁으로 말이야.
한 학기만이라도 시도해봐. 교실에서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내봐. 장학생 명단에 올라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너에 대한 모든 예상을 깨부수기가 얼마나 재미있을까. 너의 외모와 출신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고정관념을 부수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농구하려고 여기 온 네가 장학생 명단에 있다니, 네가 농구 코트와 교실 모두에서 경쟁자의 코를 낮춰가게 할 수 있다니, 이렇게 모든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얼마나 재미있을지 상상할 수 있겠니? 이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을 단련하게 될 것이다. 챔피언의 마음가짐을 갖도록 자신을 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테고, 결국 이런 노력이 우리를 훨씬 나은 운동선수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나태하지 않게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면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집중한 것은 무엇인지 성취할 수 있음을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것임을 명심해라. 당신은 당신의 관심을 끌지 않는 일, 당신에게 아주 쉽지 않은 일에도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경쟁은 자신과의 경쟁이다. 자신과 대결해서 어제의 자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누구도 대결할 수 있다. 상상해보자. 싫어하는 일에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붓도록 자신을 훈련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자 앞서 말했듯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붓는 습관을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로 설정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비전으로 삼으라. 그래서 자신의 기본과 기본으로 만든다면 가장 최악의 날에 심지어 실수까지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 최고의 날에 내는 성과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라. 이를 연습하고 반복해라. 12장 적응하거나 죽거나. 12장 제목은 책 전체에서 가장 가혹한 표현일 수 있지만 내 말을 끝까지 잘 따라오길 바란다. 나는 마이클 파워스라는 젊은이의 상담 기획했었는데 당시에 그는 분노 장애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 그가 걱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았던 그를 화나게 할지도 모를 세상 모든 이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화날 만하다고 인정해줄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면 학대와 배신, 목숨을 위협한 질병까지도 겪은 마이클일 것이다. 여러들을 상담한 후에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에게 무엇을 배워보라고 권했다. 무엇을 배우면 분노를 돌릴 수 있고 이를 신체적인 정신적인 훈련에 드는 에너지로 돌릴 수 있으려고 생각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수업을 등록했다고 말했을 때는 황홀하기까지 했다. 어떤 무엇을입니까? 태극권? 아이키도? 둘 다 그에게 맞춤한 운동일 것 같아요. 닌주츠? 나는 충격받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닌주츠는 닌자라고 알려진 봉건시대 일본의 스파이자 전문 암살가 수행했던 어리석은 무술이다. 내가 분노 장애인들 전문에게 닌자의 치명적인 무술벽으로 부추긴 건가? 당분간은 입을 다물고 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이 젊은이가 처신하는 방식이 나아지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사고와 수련 동기들을 만나고 나서야 닌조츠를 배운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닌조츠는 그를 암살자로 만들기는커녕 유연한 태도로 주의를 의식하게 되도록 도왔고 자신과 주위 모든 일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를 바꿔놓았다. 장애인식과 정신적인 훈련이 차차 장점으로 드러났다. 하물은 닌조츠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롭 바이어스 사부를 만날 기회였기 때문에 나는 덥석 초대응했다. 롭을 보자마자 그는 뛰어난 무술가일 뿐만 아니라 영리한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수련생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꿰뚫어 보았고 그에게 자신을 좀 더 똑똑히 보라고 요구했다. 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이어스 사부가 가르치는 닌주츠는 공격이 아닌 방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가지 요소, 흙, 물, 불, 바람의 방식으로 수련생들의 신체를 스스로 훈련을 했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구나 기회를 무기로 활용하면서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키웠다. 정신건강 세미나 발표를 마치자 사부가 티셔츠를 건넸다. 티셔츠 한가운데는 굵게 적응하거나 죽거나 라고 쓰여있었다. 생각이 번뜩 들었다. 이게 닌주츠 수업과 사부의 가르침, 닌주츠의 기술에 담긴 핵심 주제구나. 적응하거나 죽거나.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고 어떤 물체든 자신의 방어를 무기로 쓸 수 있도록 훈련한다. 우리는 자신이 직면한 변화에 맞춰서 사고를 조절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적응해야 한다. 임시 변통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용어로 바라보면 정말로 생각하기 그지가 없다. 찰스 다윈을 별은 불멸의 연구도 세 단어로 요약된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주변의 물리적인 조건이 그렇구나. 적응하거나 죽거나. 하지만 그대로 삶과 죽음에 걸린 문제를 떠나서도 이 요구는 여전히 심한 의미를 지닌다. 살아오면서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을 잠시 떠올려보자. 최고의 운동선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삶의 길목마다 최고의 성과를 보인 이들 말이다. 이들이 지닌 공통 특성 중에서 적응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적응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크든 작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는 매일 우리를 찾아온다. 가끔은 눈에 보이지만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변화에 압도되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엄석달석 못하는가? 변화라는 단어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나 문구를 써보자. 예전에 한 그룹에 이 질문을 던져서 답을 받았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반응은 이렇다. 변화는 불안감을 초래한다. 변화는 불편함을 의미한다. 변화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미지의 세계라는 두려움은 매번 나를 멈추게 한다. 왜 지금 변화해야 하나? 변화는 나를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다시 시작하기는 난 너무 늙었다. 솔직해보자. 어디선가 온 것 같지 않은가? 당신이 적어 내려간 목록에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같은 그룹에게 변화라는 단어에서 연상하는 것 중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줄 특정만을 목록에 적도록 했다. 그 대답 중에 일부다. 삶에는 열정을 적절할 계기가 필요하다. 낙관제의를 포용하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변화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미 실패한 셈이다. 기회가 찾아오면 나는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 어려움에 적응하면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이전에 이르지 못한 수준으로 나 자신을 끌어올리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다. 사고의 힘을 느껴보자.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를 관리하고 포용할 때의 힘을 상상해보자. 승리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선택하자. 절대 바뀌지 않을 유일한 진리는 변화는 언제나 삶의 일부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